많은 사람들이 엉덩이 근육이 허리 통증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엉덩이 근육의 큰 근육량은 고관절을 안정시키고 허리 부위에 가해지는 기계적 긴장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허리 통증이 있다면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것은 통증을 치료하는 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불편함을 예방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둔근은 가장 표면적인 부분일 뿐이지만 바로 아래에는 중둔근과 이상근 등 덜 크지만 똑같이 중요한 다른 구조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엉덩이와 관련된 근육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엉덩이 관절 역시 허리 건강에 매우 중요한 관절입니다. 그러니 매력적인 엉덩이를 갖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당신의 허리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엉덩이를 가지는 것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허리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엉덩이입니다. 오늘은 당신을 위해 신중하게 선정한 여러 단계의 운동들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의 능력에 가장 잘 맞는 운동을 찾아서 자신의 속도에 맞춰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당신의 나이와 상관없이요. 운동을 하려면 바닥에 누울 수 있는 요가 매트만 있으면 됩니다. 저와 함께 해보실래요? 우리 함께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 봅시다. 좋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운동으로 시작해 볼게요. 바로 브릿지 운동인데 약간 변형해서 대둔근을 더 잘 단련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여기 제 보조자가 이 멋진 다리를 건네줬어요. 이걸로 대둔근 구조 작동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뒤쪽 부분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 부분이 바로 대둔근이고 다리의 뒤쪽입니다. 햄스트링, 종아리 근육 부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고관절을 안정화시키고 허리 아래쪽을 보호해주는 주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을 제거하면 바로 아래에서 많은 구조물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엉덩이 부분과 심지어 좌골신경도 바로 그 아래를 지나갑니다. 피라미드근 아래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둔근은 상당한 근육량을 가지고 있고 매우 두껍습니다. 몸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그리고 이 근육은 엉덩이의 신전, 즉 다리를 뒤로 보내는 모든 동작을 도와줍니다. 또한 엉덩이와 척추를 안정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여기서 마치고 이제 이 근육에 집중해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브릿지 운동이 둔근 근육과 엉덩이 신전 운동에 아주 좋은 운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엉덩이 부위를 잘 수축시키면서 엉덩이를 바닥에서 들어올리는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둔근 대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약간의 변형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둔근 대근은 여러 기능 중에서 엉덩이를 바깥쪽으로 회전시키는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올바른 발 위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을 맞대고 여기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아래에서 보시다시피 발바닥을 서로 붙여서 놓으세요. 무릎이 바닥 쪽으로 너무 내려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무릎이 바닥과 약 45도 각도를 이루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요. 그리고 여기서 양손을 몸 양옆에 두고 골반을 최대한 높이 들어 올려 주세요. 외회전 자세에서 시작하면 둔근이 훨씬 더 많이 작동하고 근육 활성화도 훨씬 더 커집니다. 여기서 근육을 단단히 수축시키고 동작의 마지막, 즉 완전히 위로 올라갔을 때 치고를 최대한 멀리 보내주세요. 둔근 뒤쪽 근육을 여기서 5초 동안 강하게 수축시켜서 동작의 질을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을 빼고 다시 내려놓고 카메라를 바꿔 보여드리겠습니다. 양팔은 항상 몸 양옆에 댄 채 두세요.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위쪽에서 강하게 수축을 유지하세요. 마치 엉덩이 사이에 지폐를 끼운 것처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을 풀고 다시 반복합니다. 그 엉덩이와 골반을 힘있게 들어 올린 채 유지합니다. 5초 동안 확실히 질 좋은 반복을 하면 각 동작마다 5초씩 반복할 때마다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유지하면서 엉덩이에 힘을 주려고 노력하세요. 여기서 얻게 될 힘은 정말 대단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3번만 반복했는데도 벌써 근육이 꽤나 자극되는 게 느껴집니다. 몇 번만 더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 운동을 더 어렵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힘을 빼세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마르쿠스, 발과 엉덩이 사이 거리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보통 무릎이 90도로 굽혀지는 걸 좋아합니다. 90도는 직각, 즉 직각자처럼 딱 직각인 각도입니다. 만약 발이 여기 있다면 다리는 90도가 아니라 120도로 굽혀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120도입니다. 다리를 펴면 여기서는 60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직각자를 꺼내서 굽힌 각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발을 서로 마주보게 놓고 서로 잘 맞닿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무릎을 약간 들어 올려서 바닥에 완전히 닿지 않게 하고 양손은 양옆에 두고 엉덩이에 힘을 주며 들어 올립니다. 이상적인 방법은 10회 반복하면서 5초씩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둔근에 더 질 좋은 운동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너무 쉽다고 느껴진다면 난이도를 조금 더 높이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팔을 양옆에 두는 대신 팔을 배 위나 치골 위 또는 이렇게 가슴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면과의 접촉 면적이 줄어들면 불안정성이 커지고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발이 훨씬 더 많이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운동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다시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입니다. 엉덩이 근육을 잘 수축하세요. 윗부분. 하나, 둘, 셋. 그렇죠. 엉덩이 근육을 잘 수축하세요. 넷, 다섯. 뇌와 근육 사이에 좋은 연결이 형성되어야 그 수축이 효과적입니다. 이 버전이 아직도 쉽다고 느껴진다면 괜찮아요. 물병, 2kg 아령, 3kg, 발목 중량 등 원하는 무게를 추가해서 그 동작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는 단지 팔이 지지되지 않아서 안정성이 더 떨어질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무게도 더해집니다. 5리터짜리 물통이나 무거운 병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관절 신전근, 즉 대둔근 부위는 매우 강력한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아래를 터치하고 올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주 좋아요. 힘을 빼고 잠깐 쉬겠습니다. 시골 부위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무릎을 조금 더 올려서 긴장을 덜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요. 알겠죠? 서해부 쪽에서요. 왜냐하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서해부는 근육이 많이 붙는 아주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만 봐도 서해부에 얼마나 많은 근육이 붙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놀랍습니다. 좋아요. 이 다리를 다시 내려놓을게요. 보기보다 정말 무거워요. 그리고 두 번째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이 운동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데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옆으로 누워서 클램쉘 운동을 할 겁니다. 클램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 중 하나인데 중둔근과 대둔근 모두를 강화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운동은 간단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난이도를 높일 수 있어 정말 좋아합니다. 첫 번째로는 올바르게 자세를 잡는 것입니다. 머리 아래에 주먹을 쥔 손을 두거나 머리를 받칠 수 있도록 베개를 놓고 반대쪽 손은 바닥에 평평하게 대고 지지해 주세요. 무릎은 약 90도로 굽혀야 하며 발이 엉덩이 바로 아래에 오도록 해주세요. 너무 앞이나 뒤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약 90도가 되도록 하고 발꿈치가 아래에 오도록 해주세요. 내 발 아래에 발꿈치가 오도록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해주세요. 여기서부터는 기본적으로 책을 펼치듯이 하는 거예요. 즉 발을 서로 맞닿게 두고 무릎을 최대한 벌릴 거예요. 최대한으로요. 그리고 그 움직임의 끝에서 다시 한번 뒤쪽에 있는 둔근을 강하게 수축해 주길 바랍니다. 근육이 아주 강하게 수축되기를 원해요. 그 수축을 확실히 느끼고 피가 몰리고 뜨거워지는 걸 느껴보세요. 이렇게 하면 근육에 좋은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시 무릎을 내리고 무릎이 서로 닿았다가 다시 벌려줍니다. 꽤 간단한 운동이에요. Vale. 많은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육과 뇌 사이에 좋은 연결을 만들 수 있다면 수축하는 몇 초 동안 집중하면 분명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방법이 너무 간단해 보인다면 사실 정말 간단하긴 하지만 우리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처럼 발 전체로 닿는 대신 우리는 오직 발가락 끝으로만 닿도록 할 겁니다. 발가락 끝으로 닿고 최대한 벌려주면 보시다시피 제 발꿈치가 서로 떨어져 있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붙어 있지 않아요. 무릎을 닿게 하고 벌려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죠? 여기서는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다리 위에 올리지 않기 때문에 고관절에서의 안정화 작업이 훨씬 더 커집니다. 차이가 정말 뚜렷합니다. 내리고 닫고 벌려줍니다. 오직 엄지발가락만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벌린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대둔근, 그 근육이 동작의 마지막에 제대로 작동합니다. 이건 몇 번을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조개에 대해 한 가지 정밀한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항상 어깨가 서로 포개지도록 해봅시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의 시선이 저쪽을 향하고 어깨가 바닥과 수직이 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깨와 머리를 움직이며 실제로 척추 회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꼭 피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상체가 하나의 블록처럼 움직이지 않고 오직 여기 엉덩이만 움직이면서 동작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회전도 없고 시선을 바꾸는 것도 없으며 한쪽 어깨가 다른 쪽 어깨 위에 오도록 하고 그 자세를 고정합니다. 아주 좋아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껍질의 다음 단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리를 수평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게 다음 단계입니다. 하나 먹어봤어요. 다음 단계는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다른 발 위에 올려놓는 대신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리를 완전히 들어 올려서 이 다리가 스스로 안팎으로 회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우리가 안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늘리고 다시 한번 다리가 엉덩이 근육 덕분에 스스로를 지탱해야 하기 때문에 이 운동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바깥쪽과 안쪽으로의 회전 동작을 엉덩이 관절 수준에서 순수하게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무릎을 서로 멀리하면 발이 가까워지지만 발은 바닥에 닿지 않습니다. 무릎을 서로 가까이 하면 발이 약간 멀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동작을 할 때 두 발 사이의 거리를 거의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번, 4번만 반복해도 엉덩이가 훨씬 더 피곤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점은 당신이 유지하는 것입니다. 발 사이의 간격을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쪽 다리가 다른 쪽에 기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발이나 무릎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회전근의 지속적인 운동을 유지하기 위해 내려갈 때 엉덩이 여러 가지 난이도가 있으니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해서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도구를 제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 서로 운동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을 위로 올리면 우리의 엉덩이는 이미 내회전 상태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한쪽 어깨가 바른 쪽 어깨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여기 위에서 블록 자세를 고정하세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 발을 최대한 멀리 벌려줍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회전 동작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가동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집니다. 발을 모으고 최대한 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작은 정말로 환상적입니다. 여기 엉덩이 높이에서 다리를 떨어뜨리고 발의 높이는 유지한 채로 돌릴 수 있을 때까지 돌립니다. 여기서 동작은 정말로 환상적입니다. 특히 중둔근에서 그렇죠. 곧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벌리고 최대한, 정말 최대한 고관절 주변 근육에 엄청난 자극이 들어갑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최대한 벌려줍니다. 발은 모아두지만 왼발은 바닥에 닿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아주 힘든 운동을 정말 잘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제 엉덩이가 분명히 휴식을 원하고 있어요. 대둔근이 가장 크고 뒤쪽에 위치해 있지만 바로 아래에는 중둔근이 있습니다.
좋아요. 이 근육은 부채꼴 모양을 하고 있고 앞쪽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 주로 측면 움직임에서 골반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저에겐 가장 중요해요. 무릎이나 허리 부위에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여기에 끼어 있어서 나오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수줍어하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모양이 매우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여기 있습니다. 이 근육은 왼쪽에 있는 근육입니다. 바로 여기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근육은 제가 말했듯이 골반을 안정시켜주고 우리가 균형을 잡을 때 도움을 주는 근육입니다. 하지만 한쪽 다리로 설 때 이 근육이 골반이 쏠리지 않게 지탱해줍니다. 정말 중요한 근육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근육이 많이 약해지고 보행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둔근은 훨씬 더 크고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둔근은 덜 크지만 역시 고관절의 안정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겠죠? 아주 중요한 근육들이에요.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저는 이미 잠깐 쉬었어요. 이제 고관절과 둔근을 운동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계속 알아볼게요. 항상 부드럽고 점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맞게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운동을 해볼 거예요. 운동하고 싶은 다리를 놓고 뒤쪽에 둡니다. 보세요. 제 발이 바로 여기, 이 위치에 있어요. 무릎 높이에 맞춰 저는 엎드립니다. 그렇죠. 팔을 앞으로 뻗어서 지지하고 여기서 제가 할 일은 오른쪽 무릎을 여기 보시다시피 바닥에서 들어 올리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는 아니에요. 알겠죠? 조금만요. 사실 고관절의 움직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무릎을 많이 들어 올릴 수 없을 거예요. 팔을 잘 지지하고 운동 범위를 넓히려면 몸을 약간 뒤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이 운동을 좋아하는데 왜 회전의 마지막 각도까지 정확히 자극해 근육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몸을 돌리거나 등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팔뚝이 항상 바닥에 닿아 있어야 하며 무릎이 들려서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어 올리고 힘을 빼고 들어 올리세요. 그리고 힘을 빼세요. 운동 범위의 마지막 부분을 운동하기에 아주 좋은 대안입니다. 처음에는 덜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정말로 매우 힘들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동작은 좌골신경통이나 이상근 문제 등이 있을 때 많이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이 동작이 고관절 회전근, 즉 외회전근을 정확하게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좋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또 다른 훌륭한 대안은 옆차기입니다. 옆차기는 기본적으로 같은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리를 위로 올리는 것인데 무릎보다는 엉덩이 관절 전체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래쪽 다리는 구부린 채로 드세요. 위쪽 다리는 곧게 펴줍니다. 여기서 다리를 바닥에서 조금 들어 올리고 마치 발차기를 하듯이 움직여줍니다. 발끝을 앞으로 하고 그 발끝을 내 쪽으로 당겨줍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계속해서 발끝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그 다리를 최대한 뒤로 보냅니다. 앞으로 발끝을 저를 향하게 합니다. 마치 공을 차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발끝을 뒤로 보내고 고관절을 신전합니다. 여러분이 뒤로 갈 때 과장된 동작은 삼가세요. 제가 등에 힘을 주어 보상하려 하면 벽을 만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올바른 운동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어깨가 서로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다리를 뒤로 최대한 뻗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이동합니다. 뒤로, 앞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뒤로, 앞으로, 뒤로. 다리를 뒤로 뻗을 때 몸이 앞으로 쏠리려는 관성을 조금 억제하면서요. 사이드킥, 즉 옆차기 동작은 회전 동작을 거의 넣지 않고 중둔근을 강화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앞 동작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이 운동은 다양한 난이도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리를 완전히 펴서 몸의 연장선상에서 옆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앞으로도 아니고 뒤로도 아니며 다리는 우리 바로 아래에서 곧게 펴고 발끝은 저를 향하게 합니다. 제가 할 일은 다리를 바닥에서 30, 40cm만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아닙니다. 몇 초간 버티고 그리고 힘을 풉니다. 반대쪽에 있는 중둔근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중둔근을 들어올리고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힘을 풉니다. 근육의 움직임을 바로 여기에서 느껴야 합니다. 알겠죠? 바로 아래에서요. 허리 바로 아래에서요. 근육이 금방 뜨거워지고 피로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 이 자세 기억하세요.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힘을 풉니다. 중둔근 운동 시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따라 하신다면 아마 이 실수를 하실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발끝을 위로 향해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운동하고 있는 것은 고관절 굴곡근입니다. 우리는 몸을 뒤로 기울이고 골반을 더 비스듬하게 놓은 다음 여기서부터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여기서 운동되는 근육은 둔근이 아니라 소화스근입니다. 소화스근은 굳이 운동할 필요 없는 근육입니다. 이런 현상을 피하려면 제 지침을 꼭 따라야 합니다. 발끝을 당기고 다리를 옆으로 올립니다. 다리는 바깥쪽으로 회전시키지 않습니다. 발끝은 항상 바닥과 평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위로 향하면 안 되고 바닥과 평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에 더 강도를 주고 싶거나 근육 수축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싶다면 발끝을 살짝 아래로 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약간 아래로. 마치 바닥을 발로 차려는 것처럼 하세요. 이 모든 동작에서 가슴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깨는 그대로 두고 쉴 거예요. 엉덩이가 쉬고 싶다고 하니까요. 어깨는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여기서 운동을 하면 쉽긴 하지만 그건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고정된 자세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고 발끝을 아래로 향하세요. 그러면 근육 사용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몇 번 더 해볼게요. 1분 30초 동안 가장 좋아하는 근육 중 하나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을 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힘을 뺍니다. 세트마다 10회씩 합니다. 영상 마지막에 정확히 몇 번 해야 하는지, 몇 세트, 몇 회 반복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이드킥도 하고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렸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이 동작은 고관절의 안정성도 키워주고 다시 한번 꽤 어려운 동작입니다. 시작 자세는 아까와 똑같이 옆으로 누워서 팔은 머리 밑에 두고 손은 앞에 두고 다리를 뻗어줍니다. 다리를 30-40cm 들어 올려 발끝이 저를 향하게 합니다. 그 뒤꿈치가 움직이는 걸 느끼고 싶어요. 사실 오른쪽이 이미 정말 피곤하지만 해볼게요. 뒤꿈치가 벽 쪽으로 가는 걸 느끼고 싶어요. 마치 다리를 잡아당겨서 벽 쪽으로 쭉 뻗으려는 것처럼요. 여기서 아주 작고 통제된 원을 그릴 거예요. 발 위치는 그대로 두세요. 이렇게 원을 그리면 안 되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발은 평행하게 두세요. 그리고 원. 아주 작은 원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주 통제되게 바깥쪽으로 그려주세요. 그리고 10번 안쪽으로도 그려주세요. 10번씩 다 했으면 잠깐 쉬세요. 제 엉덩이가 지금 쉬라고 하네요. 다시 한번. 아주 강도 높은 운동입니다. 발을 평행하게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근육 운동이 중둔근에 집중됩니다. 여기. 그리고 장요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요근은 제가 여러 번 말했듯이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척추 앞쪽, 정확히는 척추 양옆의 앞부분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고관절 앞쪽을 따라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기 척추가 있고 척추의 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두꺼운 근육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아실리코 근육의 한 다발이 있는데 이 근육은 아래로 내려가서 엉덩이 앞쪽, 아주 깊은 곳에 붙게 됩니다. 이 근육은 매우 중심에 위치해 있고 우리 코어의 일부를 이루며 엉덩이 마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주 강력한 근육입니다. 정말 강한 근육인데 저는 이 근육을 그렇게 많이 운동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둔근, 중둔근, 대둔근과 같은 근육에 운동을 집중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소아스근은 대부분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납니다. 소아스근은 근육의 긴장도가 높고 매우 짧아져 있으며 후방 사슬의 근육들, 특히 둔근과 척추 기립근이 더 위축되어 있어서 더 많이 운동해줘야 합니다.
좋아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직 마지막 버전이 남아있나요? 엉덩이 부위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운동을 할 수 없으니 엉덩이 신전 운동을 통해 근육을 단련해야 합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대둔근을 기억하세요. 이를 위해 엎드려 누우시면 됩니다. 말해. 팔꿈치를 몸 앞에 대고 지지하세요. 이번에는 머리를 바닥에 대고 지지하고 싶습니다. 기억하세요. 대둔근입니다. 우리가 여기로 데려온 이유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머리를 바닥에 댄 채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머리를 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제 말을 잘 듣지 못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할 일은 여기서처럼 다리를 최대한 높이 드는 것입니다. 발끝을 자신 쪽으로 당기고 5초간 유지한 다음 힘을 빼세요. 이번엔 더 쉬운 반대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대둔근. 누워 머리를 받치고 다리를 들어 발끝을 내 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힘을 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은 대둔근 운동의 또 다른 방법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배를 대고 누운 자세를 힘들어해 저는 덜 선호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움직임의 범위가 좁습니다. 셋, 넷, 다섯. 항상 발끝을 자신 쪽으로 향하게 하고 항상 그 뒤꿈치가 멀어지는 느낌을 가지세요. 그러면 다리가 더 길어집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네 발로 기는 자세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발로 기는 자세는 사람들이 덜 좋아하는데 보통 무릎이 아프고 손목이나 무릎 모두에게 불편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여기서 보듯이 다리를 항상 곧게 펴서 고관절 신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다리와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내 발끝까지 몸이 연장되는 것처럼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말이죠. 저를 향해서 마치 발꿈치를 멀리 뒤쪽으로 보내고 싶은 것처럼 하면 아주 좋은 운동이 됩니다. 또는 이 자세에서 중둔근도 운동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다리를 바깥쪽으로 벌리면 마치 강아지처럼요. 몇 초간 유지한 후 이완합니다. 여기서 2번 반복해 볼게요. 무릎을 서로 벌린 채로 몇 초간 유지하고 이완합니다. 이것도 괜찮지만 중둔근 운동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둔근에 덜 집중되어 있고 근육적으로도 덜 느껴집니다. 하지만 고관절 신전은 저는 꽤 좋아합니다. 만약 자세가 괜찮으시다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불편하지 않으시다면요. 좋아요. 이제 우리는 대둔근과 중둔근을 모두 운동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허리 부위의 훌륭한 조력자들입니다. 허리 통증이나 요통, 자주 허리가 아프신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들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근육들은 허리의 중요한 조력자이니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에게 마르쿠스,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근육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도 어떤 근육일지 아실 거예요. 맞죠? 둔근이요? 이 근육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좋아요. 아직 떠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제 운동의 강도 조절, 즉 이 운동들을 어떻게 하면 다치지 않고 너무 많이도 너무 적게도 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거거든요.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 몸이 적응하고 변화하도록 정확히 자극할 수 있는 적당한 양에 대해 말씀드리게요. 결국에는 강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죠. 다시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걸 집어들겠습니다. 중요한 건 운동량 조절입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에 맞고 좋은 느낌의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3가지 운동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4가지는 솔직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선택하면 모두 시도해보고 가장 잘 맞는 것을 고르세요. 그리고 선택한 후에는 각 운동마다 3, 4세트씩 세트마다 10, 12회 반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여러분이 자주 저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조개 운동을 10회 반복합니다. 10회를 마치고 30초에서 60초 동안 쉽니다. 두 번째 세트를 하고 끝나면 다시 30초에서 60초 동안 쉬고 세 번째 세트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아홉, 열. 그리고 각 반복 안에서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이 그 수축을 5초 동안 유지해서 운동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좋은 운동과 전혀 소용없는 운동을 구분짓는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하세요. 좋은 시간을 들여서 엉덩이 근육을 개선하세요. 추가로 이 루틴이 불편하지 않다면 일주일에 3번, 3번이나 4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미 하고 있는 운동 루틴에 이 운동들 중 일부를 추가해서 엉덩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세션 사이에는 항상 하루 휴식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속으로 너무 많은 날을 하면 몸이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증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통증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험이며 휴식은 통증 인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운동을 할 때 어떤 운동은 약간의 불편함을 줄 수 있고 다른 운동은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을 어떻게 정확히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쓰는 건 0에서 10까지의 통증 강도 척도이고 여기서 우리는 통증을 점수로 매깁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기대치, 과거 경험, 인생에서 겪은 일, 고통받은 경험, 그리고 운동 경력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각자 통증을 느끼거나 인식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0은 통증이 없고 10은 상상 가능한 최대 통증입니다. 당신의 삶에서요. 당신 인생에서 극심한 통증을 느낀 순간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 순간이 10, 0은 통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운동을 할 때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고 그 불편함을 2나 3 정도로 평가한다면 우리는 안전한 범위에 있습니다. 즉, 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할 때 통증이 꽤 심해서 4, 5, 6 정도라면 우리는 더 위험한 구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얼굴들이 더 이상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조, 고관절, 둔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으며 다시 한번 더 큰 통증을 겪거나 상황이 악화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통증을 0사 수준으로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동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전한 범위 내에서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약간의 불편함이 생긴다면요? 2, 3, 4.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면 그 근육에 필요한 부하를 주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근육이 성장하고 더 강해져서 일상활동을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우리가 운동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강한 근육을 만들어서 일상에서의 기계적 부하를 더 잘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이제 이번 라이브 방송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여러분과 이 모든 지식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집에서라도 한두 가지 운동이라도 저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물리치료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분들이란 걸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흔한 허리 통증을 없애는데 저를 도와주셨으면 한다는 점입니다. 이 운동들을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 콘텐츠가 마음에 드시고 채널에 추가적으로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아시다시피 소액으로도 아래에 있는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소액을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콘텐츠 제작을 도와주실 수 있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데에도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둔근에게 작별을 구합니다. 허리 통증을 개선하는데 아주 중요한 근육이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내일 오후 3시에 만나요. 안녕.